안녕하세요.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입니다. 오늘 영상도 늘 그렇듯 독일어 기사를 바탕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의 음악성에 대한 독일 기사가 약간 오래된 기사이고요. 그래도 상관이 없을 듯 합니다. 시기를 다투는 기사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오늘 영상의 많은 부분은 제 뇌피셜이 담긴 영상입니다. 그러나 충분히 시청자분들께서도 검증 가능한 내용이기에 별 무리가 없을 듯 합니다. 독일 기사만을 듣고자 원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번 영상은 그렇게 준비되지 못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K-팝의 성공 이유에 대해 많은 독일 언론들은 패션, 화려한 코레오그래피, 댄스, 방송, 그리고 여러 종류의 다양한 음악을 통합한 인터그레이티드 컨텐츠이다. 즉 K-팝 자체가 완벽한 새로운 장르이기 때문이라고 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를 가능케 한 원동력은 따로 있죠. 바로 여러 장르를 혼합해 또 다른 작품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어떤 곳에 고정된 예술의 기능을 탈피 새로운 모습으로 재창조시키는 능력이죠. 이를 쉬운 말로 예술성이라고도 부릅니다. 바로 한국인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예술성이죠. 이에 대한 독일 언론들의 기사를 기다렸었는데요. 아쉽게도 이런 내용의 기사는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못합니다. 여기까지 독일 매체들이 관찰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듯한데요. 사실 이런 부분까지 관찰해달라 기다리는 것도 웃기고요. 그러기에는 K-팝의 역사가 조금 짧기는 하죠. 그래서 아쉽게나마 제가 만나본 음악인들 이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K-팝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을까에 약간의 답을 찾아 나섰습니다. 한국인의 원래 예술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다 이런 주장, 이에 대한 그 근거는 이미 제가 예전 영상에서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한국인은 원래 가물을 즐기고 홍을 알았던 민족이죠. 그리고 역사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가슴에 담고 예술로 승화해 살아가는 특별한 기질을 가지고 있죠. 슬픔이 없고 아픈 과거사가 없는 민족과 나라가 없지는 않지만 한국인은 기쁨과 슬픔을 예술로 그려내는 창의력과 예술성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외신들은 이에 대해 호평을 자주 하고 있죠. 그 증거로 외국 언론들은 한을 대중예술의 독특한 기질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도 이미 제 영상에서 한을 다루는 독일 기사들을 많이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늘 조심스럽습니다. 일본에 만들어진 이 한이라는 개념이 우리 문화사의 어두운 모습이기도 하지만 외국에서는 슬픔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한국인의 특성을 한으로 계속해서 거론하고 있는 점도 주목해봐야 합니다. 한에 대한 논쟁이 있지만 이를 대체할 다른 단어가 없기에 외국에서는 거론하고 있는 면도 있고요. 모든 민족들이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있지만 유독 이를 예술로 승화시키는 모습이 강해 이를 한으로 이해하는 외신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죠. 그만큼 특별한 한국인의 정서와 이를 예술로 담아내는 기질이 독특하다는 겁니다. 이 한은 원래 한국인의 기질이 아닙니다만 흥을 좋아하는 기질과 모든 감정을 예술로 승화시키려는 민족성 때문에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 더 큰 아픔의 감정이 나타나는 독특한 애절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독일 언론이 이 한을 거론할 때 어느 정도 인내심을 갖고 기사가 얘기하려는 그 의도만을 집중하고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를 그들에게까지 이 한이라는 단어의 옳고 그름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진정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한에 관한 논쟁은 제 영상에서 잠시 뒤로 미뤘으면 합니다. 기쁨과 슬픔을 예술로 승화시킬 수 있는 우리 민족의 예술성이 그만큼 뛰어난 것을 외신들이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만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많은 외신들은 한국인의 독특한 예술적인 기질을 다루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외신들이 꼭 이 한만 가지고 한국인의 예술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이라는 감정과 같은 슬픔과 함께 흥이라는 기질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죠. 순전히 제 경험입니다만 예를 들어 많은 서각가분들이 독일 가곡을 연습하다 보면 정말 많은 공부를 하고 곡을 분석하고 만드는 과정을 거치지만 스페인 가곡 등 흥이 있는 곡들은 정말 한 번에 그냥 쭉 잘 부르죠. 이렇게 이런 다양한 감정의 모습은 음악에서 아주 도드라지게 나타나죠. 이런 기질들이 모여 음악성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음악성은 그냥 한국인의 기질이죠. 예전 독일 국영방송 도이치벨레가 한국인들은 음악적이다라고 보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한국인들은 단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북한 분들도 아주 음악적이라는 점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방송은 당시 뮌헨캄머 오케스트라주의자이며 예술 감독이었던 알렉산더 리블라이히와의 인터뷰를 내보냈던 적이 있었는데요. 북한과 한국을 오가면서 여러 음악 프로젝트를 만들어 왔던 그의 한국과 북한 음악 학도들의 평을 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인터뷰에서 한국인들은 놀랍게 믿지 못할 정도로 음악적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사실 저희가 주입식의 교육 환경에서 교육을 받아 그렇지 한국인의 특징은 똑똑한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창의성에 있는 것이죠. 이 창의성을 사물의 고정 기능의 극복 능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 기회에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만 창의성 즉 고정관념을 탈피해 새로운 길을 여는 이 부분이 한국인들은 아주 뛰어나다는 것이죠. 이런 기질, 이를 음악으로 가지고 와보면 음악을 창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재구성하는 데 뛰어나다는 겁니다. 창의적 교육을 받지 못했는데도 저희의 창의력과 예술성이 이를 뚫고 나온 것이죠. 사실 오늘 영상은 K-팝이 뛰어난 이유를 설명드리는 내용입니다만 클래식 음악 분야로 살짝 넘어가 설명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상의 주제에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요점은 한국인의 음악성이고요. 그리고 K-팝이 성공한 이유가 이 한국인의 음악성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 음악성은 사실 한국인의 기질로 K-팝뿐만이 아니라 클래식 음악에도 존재하는 것이죠. 북한이나 대한민국 등 한국 사람이면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름 증명하기가 더 쉽습니다. 무엇보다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인의 이 뛰어난 음악성은 세계적으로 이미 K-팝보다 훨씬 일찍 클래식 분야에서부터 성과가 나왔던 겁니다. 한국인이 음악성을 보이고 세계 시장에 두각을 나타낸 것은 팝 시장, K-팝이 더 늦게 시작된 거죠. 아마 1992년쯤일 겁니다. 독일 아알데 콩쿠르에서 정록기 선생이 3위에 수상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이야 그렇게 대단한 사건은 아니지만 음악성을 중시하는 이 콩쿠르에 한국분이 입상을 한 거죠. 지금도 이분이 여전히 한양대 교수님이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당시 독일 가곡의 상징 같은 콩쿠르에서 한국인이 입상을 한 겁니다. 한국인들은 갖고 있는 소리만 좋다고 생각했던 유럽인들의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은 계기가 된 이런 사건들이 당시 계속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 거죠. 많은 분들이 혹시 독일이 뭐 노래를 잘하나 하시겠지만 독일은 디스카우나 분덜리히 같은 놀라운 발성을 가진 성악가가 존재하고 있었고 특히 바리톤 음악대에서는 한국인들이 쉽게 범접 못하는 영역을 이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뚫고 들어가 성공 스토리를 쓰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인은 소리에 타고난 것은 사실입니다. 독일 음대 현지 교수님들에게 한국인들은 독일인들에 비해 매력적인 소리를 가졌다는 평을 아주 많이 듣죠. 지금 제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라 믿지 못하시겠다 하시겠지만 사실 이런 주장은 이미 성악계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고 인정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국인의 소리가 좋기도 하지만 까랑까랑한 이태리식 발성과 음악을 중시하는 부드러운 독일식 발성도 모두 가능하죠. 이 말은 또 이도저도 아닌 어중간한 발성을 가지고 있다로도 해석이 가능하긴 합니다만 노력과 훈련을 하면 좋은 발성으로 다듬기 좋은 재질을 가지고 있다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한국인은 정말 노래를 잘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들의 이 막연한 추측은 사실 맞는 얘기이고 이미 검증된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모인 나라는 몇몇 나라밖에 없죠. 즉 한국인들은 예술성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손의 움직임이 빠르고 소리가 좋아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재료도 우수한 편입니다. 예술하기 좋은 장점들이 많은 편인 거죠. 그런데 그 시기 정록기 선생 같은 탁월한 성악가로 대단한 명성을 가졌던 사람들이 속속히 등장합니다. 이들은 딕션도 워낙 좋았고요. 당시 라입지시 극장 솔리스트로 있던 최상호 교수나 비엔나 오페라 극장의 솔리스트로 활동했던 신윤정 성악가 등 이상하게 모두 칼수르에 있었죠. 이들은 모두 한국 여배우 문가연 씨가 칼수르에서 태어났을 쯤 그 도시에서 공부를 했고 독일과 유럽에서 활동했던 성악가들입니다. 그런데 비단 독일에 있는 칼수르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죠. 유럽 곳곳에 있는 도시에서 어디를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았던 아티스트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성악부터 해서 피아노, 바이올린 등 여기저기서 수상자들이 쏟아집니다. 이미 영광철 씨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 무대로 그 시기부터 진입을 하기 시작했고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탁월함을 보여줍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꼽힌 성악가라기보다 독일에서 스스로 꽃을 피운 가수죠. 정말 많은 분들이 조수미 씨를 더 유명하다 생각하시지만요. 독일 및 유럽권에서는 조수미 씨보다 훨씬 더 유명한 분이 바로 이 영광철 교수님입니다. 이미 당시부터 세계를 주름잡았는데 이런 성악가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클래식 분야에서는 한국인들의 뛰어난 업적이 90년대부터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왜일까요? 우린 외국인이고 유럽의 것을 하고 있으며 이들과 경쟁해야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잘못 배웠기 때문입니다. 예전 90년대만 해도 독일로 음악 유학을 오신 분들 대부분이 이런 말을 들었었습니다. 그때 이제 유학을 시작하시는 많은 학생분들이 음대 교수님들에게 레슨을 받기 위해 통역을 해드렸는데요.
워낙 많은 학생들이 독일로 오다 보니 몇몇 교수님들과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수시로 대화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현지 교수님들로부터 들었던 유학생들의 평이 마치 타자기 치는 것 같다라는 얘기였습니다. 한국에서 클래식 음악을 공부한다고 했지만 많은 분들이 음악이나 영혼이 없이 기술에만 집중했고 이것이 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한국에서 잘못 배운 것들, 즉 나쁜 습관을 가지고 온 것들이 많을 텐데 이를 뚫고 나오는 음악가들이 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여기저기서 등장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어가 다시 제자들을 길러냈죠. 순전히 우리가 가진 음악성으로 이를 뚫고 올라온 겁니다. 클래식 음악 해석에 대해 척박했던 그 시기에 많은 음악도들이 이렇게 유학을 나와 성공을 거둔 이유는 바로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음악성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이 한국 클래식에 척박했던 토지를 옥토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리고 이런 한국인들의 음악성을 지휘자 알렉산더 리블라이히는 호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한국인들 뿐만이 아니라 북한 학생들도 아주 음악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이 말은 이제 좋은 옥토에서 자라고 음악을 배우는 대한민국 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척박한 여건에서도 음악을 하는 이 북한의 음악학도들도 아주 음악적이라는 평으로 한국인 자체가 음악적이다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매체는 이 대목에서 대한민국 사우스코리아 사람들은 아주 음악적으로 유명한 나라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북한도 그렇게 음악적인가를 묻고 있죠. 이에 대해 지휘자 리블라이히는 한국인 자체가 믿지 못할 정도로 음악적인 것 같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많은 페스티벌 감독을 해왔다는 사실을 거론하고 있는데요. 그런 자기 경험을 근거해보면 믿지 못할 정도로 한국에는 너무나도 좋은 가수들이 많다. 학생들과의 작업은 노래 자체를 넘어선다. 한국 사람들은 사적으로도 서로 노래를 부르며 즐긴다 등 그가 느낀 한국인의 음악성에 대한 호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음악 감독으로서 단지 북한에 있는 평양만 가보았지만 북한 사람들도 음악적이라 말할 수 있다 주장하고 있죠. 물론 이 부분에서 음악은 제약을 싫어한다는 이 특성을 강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매체는 음악을 종종 자유에 대한 표현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어떻게 북한과 어울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북한에서의 음악 수업은 음악에 관한 것으로 예술은 인생을 반영하고 북한의 학생들과 두려움, 여러 감정들, 그리고 그들의 생각에 대해 대화를 나눴으며 고립, 고독, 그리고 사랑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나누었지 정치 시스템에 관한 주제로 음악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에서 클래식 음악뿐만이 아니라 팝 뮤직도 가르쳤다 그는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는 한국에서 받은 느낌을 북한에서도 그대로 받았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북한 학생들도 아주 음악적이라는 것이죠. 한국인 자체가 음악적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음악성과 예술성은 그대로 K-팝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오랜 기간 아티스트로 활동하는 뮤지션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재능이 무궁무진하다는 겁니다. 독일 유력 대중매체 무직 익스프레스는 한국에는 수많은 올라운드 탤런트가 존재한다고 기사화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싱어송라이터는 기본이고 뛰어난 가창력, 댄스 등 다양한 음악적 재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매체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아이유, 제시, CL, 선미 등을 거론합니다. 기사는 자본과 인기가 집중되어 있는 아이돌 그룹 외에도 아티스트로서 길을 걷는 수많은 다양한 예술가들이 K-팝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올라운드 탤런트라고 꼽고 있죠. 즉 K-팝은 단지 대중의 인기와 돈을 끌어모으는 음악 산업뿐만이 아니라 그 K-팝을 이루는 생태계는 음악성으로 가득 차 있다고 기사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K-팝의 본질은 사실 아이돌 그룹이 아니라 아이돌 그룹을 떠받치고 있는 음악성입니다. 이는 한국의 팝 음악 생태계를 떠받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한국인의 기질이기도 하죠. 이 음악성은 클래식부터 해서 팝 음악까지 작동하고 있는 한국인의 기질입니다. 이 음악성이 거친 환경에도 어떤 식으로든지 뚫고 나오며 K-팝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K-팝이라는 단어는 어찌 보면 언어적 유의 같은 겁니다. 팝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를 지금 한국의 것, 한국 멘탈이 담긴 음악의 한 장르로 서양의 팝 문화 시장에서 한 자리를 구축했습니다. 팝 역사에서 남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모든 것이 짬뽕되었다고 해서 K-팝처럼 통합 컨텐츠로 그리고 새로운 또 다른 하나의 팝의 장르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음악은 음악성이 전제가 돼야 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심플하고 간단한 원리이자 논리입니다. 바로 지금의 K-팝 성공 이유에는 음악성에 답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모든 교육과 모든 분야가 K-팝이나 한류만큼 창의적이라면 어떨까요? 대단하게 성장할 겁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은 아주 공정해야 합니다. 만들어 온 것들 중 가장 공정한 시장은 바로 팬심이 작동하는 것이죠. 그리고 온라인 세상을 통해 이를 더 가시화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한류가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된 이유도 온라인 세상이 클릭수 같은 도구로 공정한 세상을 시장에 더욱 구현했기 때문이죠.
클릭수와 인기라는 요소는 아주 냉정하고 공정한 겁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이를 조작할 수도 있기는 하죠. 그러나 전지현같이 아무리 인기 많은 배우들이 등장한다 해도 재미가 없다면 안 보고 냉정하게 비판하는 곳이 바로 한류라는 놀이터입니다. 우리 한류가 가지고 있는 창의력과 예술성이 전 분야로 확산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지금까지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이었습니다.